민주당 내부 상황, 민주당 비대위의 최입의 비상대책위원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자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오늘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였는데 이제 출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입니다만 오늘 사실상 퇴진 요구를 일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 비대위가 처음 구성될 때 이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간 건데 예, 그동안 이제 원내 여러 의원님들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수렴해서 윤호중 위원장께서 오늘 계속 맡고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24일 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각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비대위는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로 이제, 하실 만한 분들들, 그 의견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예, 따라서 지금 윤호중 위원장께서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면, 그분과 또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위원장만큼 또 제일 핫한 분이 우리 최이배 위원님이신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네. 예,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인터뷰는 퇴임사에 잘했다라고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못한 내용도 쓰고, 음,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기자가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옮기면서 반성문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한 뉘앙스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 의원들께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내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 지 3개월 됐는데 예, 비대위원을 맡긴 것이 제가 어떤 외부자의 관점에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라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비대위에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원인도 한번 짚어보고 그 반성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이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비대위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성을 하라는 의미였지 반성문 이렇게 직접 언급은 없으셨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쓰다 보니까 좀 곡해되고 좀 과장된 예. 측면도 있었던 거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 가운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제 반박할 수는 있지만 아예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사퇴 요구, 그러니까 우리 최이배 위원님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네. 과하다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예. 비대위원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비대위 자체가 좋은 말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많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반성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의 정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정부 즉 청와대 거긴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음.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또 이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까지 다들 이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역 없이 다 같이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현실적인 쇄신안, 이제 비대위가 내놓는 안, 뭐가 될 음. 것이냐, 이것도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내용을 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저희가 대선 때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서 기초 의원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서 다당제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자라는 정치개혁 입법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양 후보 모두 이제 대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총리 인준을 국회에서 해야 되고 또 내각의 인사청문회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원내 운영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런 원내 전략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쇄신과 약속을 지킨 것들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려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초의원,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네.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안을 내놨었죠.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네.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지금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의당이나 또 김동연 후보가 같이 있었던 새로운 물결. 새로운결당이나 네. 예, 뭐 이런 원내의 그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거부하면 결국은 이게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밀어붙이기보다는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독불장군 같은 그런 그 역할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대화 설득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정치 개혁안으로 내놓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안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대장동 특검입니다. 예. 예, 지금 민생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도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도 반드시 그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대장동 특검 역시 지난 대선에 약속을 했던 거고요. 예. 특히나 그 대장동 특검의 수사 대상을 이재명 후보가 가졌던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의혹 모두 다 저는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두의 의혹을 풀고 가는 기회로서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을 임명하고 실제 수사되는 과정까지 판단하면 정부 출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명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수사는 명확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기소만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선 이후에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그 BBK 의혹을 밝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추진되게 되면 그 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허니문 기간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이나 총리 인준 내각 인천 같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대로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서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협력할 건 협력해 가면서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국민들에게 너무 또 예전같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 그 직무실 이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공약을 넣고 또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인수위의 그 다양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50대 남자로만 지금 이렇게 주로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편협한 인적 구석으로는 또 좋은 국정과제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윤핵관들의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아직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데 예. 좀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